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오늘도 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 리포터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원 MC하고 석 기자를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나요? 짜라란. 곰 인형인가요? 너무 귀엽죠? 예. 이걸 이제 모루 인형이라고 하는데 네.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자주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요즘 좀 겨울이라 그런지 이런 수공예 유행이 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모루 인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 단어거든요. 모루 인형이 뭔가요? 모루 인형 잘 모르십니까? 네,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네. 모루라는 뜻이 철사에 털실을 감아 만든 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인형 안에 그런 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인형이 이제 모루 인형인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데서도 약간 그런 털실로 감아서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루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인형을 모루 인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사로 만들어진 인형, 이거를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갖고 놀고 또 이제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수공예, 뜨개질 이런 게 이제 유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느낌도 나고 뭐 본인 힐링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수공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통계를 좀 보니까 이제 국내 도서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뜨개질과 관련된 책들이 한 7% 정도 더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전방위로 좀 수공예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공예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이모나 뭐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들 학원비도 벌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젊은 2030 세대들이 수공예로 직접 인형을 만들어서 즐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뜨개질이 이제 힐링 취미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취미들이 사실은 유튜브의 발전, 뭐 그리고 뭐 SNS 발전 이런 것과도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무엇보다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 밖에 못 나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서히 이런 문화들이 확산이 됐는데 최근 들어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뭘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해요. 네. 집에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수공예 만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집안에 있던 그런 시절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 보니 이런 수공예 만들기가 좀 유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SNS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한 대구의 굿즈샵에서 네. 이 모루 인형이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울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인형이 이제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L 백화점에서 10월 달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까지 네. 열렸어요. 그래서 뭐 서울로 진출을 한 건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품절 대란이 또 일어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루 인형이 어떤 뭐 핫한 아이템으로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진출을 이제 한 건데 이제 SNS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SNS에 보면 이제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키링을 이제 달고 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본 젊은 세대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키링이 전반적으로 좀 유행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키링이 이제 제가 젊었을 때도 사실 있었는데 학생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키링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약간 좀 이제 올드한 문화 아닌가 아재들의 문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왜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키링이 뜨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좀
조그맣게 바뀐 것 같아요. 조그맣게 바뀌고 가방에도 달고 예. 뭐 핸드백에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패션 아이템으로 좀 정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친구들 보면 가방이나 뭐 파우치, 차가 있는 친구들은 차에다가도 막 이렇게 붙여놓을 정도로 키링을 꽤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운전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키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키링을 달아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용도였는데 지금은 패션 아이템으로 다시 이제 승화를 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구의 굿즈샵에서 이제 만들어진 모루 인형 키링 같은 경우에는 품절 대란이 일어났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가가 한 4만 원 정도로 좀 가격대가 있죠. 아, 키링 그러네요. 하나에 4만 네. 원이요? 네. 그런데 이제 소량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품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 플랫폼에서는 이게 2배 이상의 가격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희소성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키링 자체가 트렌드가 된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키링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확산을 해서 이제 좀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키덜트 열풍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키덜트요. 키덜트요? 네. 키덜트 키덜트가 뭐예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키덜트라는 용어 자체가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인데요. 어른이 돼서도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거나 또 새로 만들거나 뭐 이런 열풍들을 다 키덜트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면 키링도 옛날부터 가지고 놀던 작은 소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어릴 적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소품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또 그리우니까 다시 사고 뭐 이러면서 키덜트 열풍과 또 수공예 이런 열풍들이 조금 같이 합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키덜트.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뭐 프라모델 뭐 이런 거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 이제 2030, 뭐 40 세대들도 뭐 건담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뭐 사서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키덜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매력이 생기다 보니까 어릴 적 그런 물건들을 이제 또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는 어른의 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어른의 네, 플렉스. 어른이 돼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네. 플렉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네. 무엇보다 너무 귀엽고 SNS 말씀 주셨던 그 특징이 뭔가 하나에 딱 꽂히는 걸 희한하게 계속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모루 인형도 딱 봤을 때 귀엽다라고 느끼면 그 다음날 또 보여주고 그 다다음날 또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기까지 도전을 하게 된 건데 뭔가 또 만들면서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또 이런 애가 어디 있고 그렇죠. 내가 만드니까 나만이 나만의 모루 만들 수 인형. 있는, 네 예. 맞아요. 그런 의미가 또 부여가 되니까 더 애정이 가고 뭔가 더 힐링되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곰 세 마리를 만든 이 비화를 사실 네. 이제 보고 싶은데 뭐 준비된 그 VCR 영상이 또 있다고. 아 맞아요. 예. 현장 영상도 같이 담아왔는데요. 한번 네. 같이 보실까요? 예, 기대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뭐 만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뭐 만드는 거예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오늘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제 스타일 박스는 아니긴 한데, 오, 뭔가 나사 같은 거. 옷인가? 얘네들 옷. 나 아기 때 좀 가지고 놀았을 것 같은 옷들 있고. 이건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무슨 컵받침대?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이게 뭐예요? 오늘은 모루 인형 아, 모루 인형. 그 폭실폭실한 그 인형 말하는 거죠. 주변에 좀 친구들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맨날 보면서 귀여운데 난 언제 만들어보나 생각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오는구나. 저 근데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얘 만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다. 저도 영상 친구랑 같은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 초보자에게는 이 능숙한 속도가 너무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들고 싶은데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아, 저렇게 이제 모루가 저 안에 철사가 달려 있는 걸 꽈배기 저거를 이제 생각난다. 꼬고 맞아요. 해서 만드는 거군요. 너무 망치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되는데. 이게 기래요.
아, 너무 귀엽다. 잠깐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가겠습니다. 잠깐. 뭔가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도전이니까 힘차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수연아. 이제 요건 알겠어요. 동그랗게 해서 원 안에 2개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꼬리 만들고 그거 알죠? 역사 공부도 그 호모사피엔스 파트만 박사가 되고 그 거기 넘어가면 또 다 모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입체감이 생겼어요. 약간 이제 조금만 더 모양을 만져주고. 근데 귀가 곰돌이 귀치고는 좀 너무 큰가? 유미. 저는 기술과정 시간 때 십자수는 되게 잘했는데 뜨개질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되게 못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약간 이쪽에는 취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귀엽긴 귀여운데 여전히 못하죠? 열심히 해봐야죠. 근데 큰일 났어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리가 분량이 없어. 이 영상에서 나온 모루랑 제가 갖고 있는 모루랑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대두돌이 검돌이. 대두검돌이. 진짜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대로 할까요? 나쁘지 않을지도. 한번 해보니까 알겠는 게 귀도 그렇고 얼굴을 좀 작게 만들어야겠어요. 이번엔 훨씬 더 우리가 넥타이 처음 멜 때 저 이 비율을 못 맞춰서 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밑으로 막 삐져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딱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이제 듭니다. 연일포트 하는 거 보니까 일종의 그 요즘 말로 손이 안 되네. 똥손 네. 뭔가 정확히 지금 짚어주고 성장 싶어요. 속도가 빠릅니다. 찾았다. 아까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돈이 최고예요. 그냥 사세요. 자, 완성했어요. 나름 꼬리도 생겼고 팔다리도 이제 좀 깁니다. 여기 이 친구랑 살짝 다르죠? 그래도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영상을 보고 만든 건데 이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그만큼 제가 똥손이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돼요.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막둥이는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근데 은근 재밌어요. 은근 재밌어요. 지금 영상 같은 구간만 한 10번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철사? 얘가 보들보들해서 만지는 재미가 은근 있네요. 만들다 보니까 은근 재밌고 보들보들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걸? 원래 이렇게 힘으로 넣는 게 맞죠? 너무 세게 했네. 원래 3번쯤 학습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머리를 완성했습니다. 얘 머리가 좀 너무 이거 나름대로 납작한 것 같은데. 손재주가 너무 없다. 자, 3번째 완성했습니다. 진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네, 일단 3마리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제 애정을 담아 이름을 좀 붙여줄까 해요. 1번 피돈입니다. 피돈이. 피카츄 돈가스 닮아서. 그리고 얘는 제가 만들었던 애들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비숑 닮았죠. 그래서 비숑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3번째, 여러분 스폰지밥 뚱이 아세요? 불가사리?
똑같이 생겼죠? 얘는 뚱입니다. 우리 막냉이. 저는 믿어요. 우리 못생긴 삼형제 눈, 코, 입 붙여주면 정말 예뻐질 거라는 걸 믿습니다. 사람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번 눈, 코, 입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눈, 코, 입 붙이는 작업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의외잖아요. 전 엄청 빨리 끝날 저게- 줄 알았는데 이게 안에가 어쨌든 철사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네. 눈을 박거나 코를 박을 때 이게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리를 예쁘게 잘 못 만들면 이 안에 있는 철사가 울퉁불퉁하니까 눈이 어떤 데는 함몰되고 그럼 머리를 다시 이렇게 만져줘야 되거든요, 모양을. 그래서 생각보다 눈, 코를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심한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좀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세 마리를 이 손재주 없는 제가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만들면서 힐링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도전해보기는 꽤 괜찮은 취미 생활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모루 인형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안녕!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첫째 곰, 둘째 곰, 셋째 곰. 첫째 곰은 통통해. 둘째 곰은 길쭉해. 셋째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연니포터가 처음 만들어 본 거라고 하는데 처음 만들었는데 저 정도면 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 때는 십자수를 좀 즐겨 했었어요. 아, 약간 십자수 했었던 경험의 덕을 쬐끔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거를 만들면서 좀 힐링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형도 사실 만들어서 내가 보관을 해도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또 마음의 전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훈입니다. 자, 오늘도 섭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리포터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달라진 거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정말 모르겠나요? 예,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좀 서운한데요. 저 무려 2kg나 빠졌거든요, 이번에. 2kg이나. 네. 좀 알아주셨으면 했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빠지는 2kg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게 의도치 않게 살이 빠졌어요. 네. 지난주부터 좀 다이어트용 콘솔 게임 그거에 빠져가지고 요즘 집 가면 매트 쫙 깔고 몬스터를 죽이려고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예상치 못하게 살이 빠지길래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밖에서 뭐 조깅을 한다거나 뭐 스트레칭을 밖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요즘은 또 2030 세대들은 또 게임에 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게임으로 살을 뺀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럼요. 요즘은 게임에서 못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구황작물을 키우는 작물 게임 같은 것도 다 이제 게임 형태로 주어지니까 게임에서 못하는 경험을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을 제공해주는 콘솔 게임을 좀 키워드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콘솔 게임 뭐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뭐 오락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콘솔 게임은 뭐 어떤 거예요? 콘솔 게임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비행기 조종석을 우리가 보통 콘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생긴 게임기를 이제 통칭해서 이르는 단어인데요. 일단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그리고 닌텐도의 뭐 스위치, 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임기입니다. 네. 그래서 TV 화면에 집에서 TV 화면에 게임기를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하는 걸 콘솔 게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통계를 좀 보니까 이제 작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이제 통계를 좀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74.4%나 됩니다. 네.
우리나라 100명 중에 일은 한 4명 정도가 그러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연 20%씩 성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제 2021년도에는 연매출 2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좀 성장을 했거든요.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관련 산업도 이제 크게 성장하고 뭐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만 들어도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이용자의 비중이 뭐 75%, 뭐 그다음에 20% 매년 성장하고 뭐 2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게임 산업이 발전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 때 우리가 비대면 문화를 한 2, 3년 이제 해왔고 맞아요. 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게임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본다거나 이제 그랬을 텐데 콘솔 게임의 성장에도 분명히 이제 집에서 우리가 하는 오락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뭐 OTT나 뭐 이런 다른 부분 성장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게임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생산 설비가 모두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생산이 안 되면서 게임 분야도 사실 살짝 위축된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장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또 콘솔 게임 이용률을 보니까 전년 대비 또 1.8%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이제 많이 제조를 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를 이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의 그 규모라든가 그 상황들이 어떤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게임 시장 조사 업체 이제 통계를 좀 보니까요. 콘솔 게임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 8%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지거든요. 수연 리포터는 뭐 툼레이더라고 아세요?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거 말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몰라요. 네, 맞습니다. 어. 그것도 원작이 게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 게임에서 영화로 네. 만들어졌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드라마가 또 제작이 됐는데 HBO라는 거대 제작사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뭐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게임에서 시작한 전방위 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게임이 게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로 이제 퍼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 시장 규모나 이런 전체적인 영향력이 이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을 얘기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또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맞아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한마디로 격동기라고 격동기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웅장합니다. 네. 격동기. 예. 궁금해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NC소프트나 이런 게임사들이 네. 좀 과금형 게임, 온라인 게임에 좀 치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콘솔 시장은 사실 조금 저희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시작되면서 올해 그리고 굉장히 콘솔 게임이 인기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투자한 그 게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이 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게임으로 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게임이 바프타라는 세계적인 권위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게임 시상식인데요. 거기에서 또 대상 후보작으로 또 오르기도 하는 등 굉장한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로 이제 성장을 했고 굉장히 해외 시장에서도 모바일 게임이 많이 알려졌었는데 콘솔 게임은 사실 그거에는 좀 미치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엔진 시동을 좀 걸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콘솔 게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K 콘솔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네, 예. K가 이제 붙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오위즈가 만든 피의 거짓이라는 또 게임이 또 있습니다. 피의 거짓이요? 네, 알파벳 P의 거짓인데, 피, 예. 네, 동화 피노키오 아시죠? 오, 네. 피노키오 동화를 오마주를 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좀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콘솔 게임으로 만든 건데 이게 또 올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6관왕 대상을 포함한 6관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유수의 시상식에서 또 후보작에 오르면서 인기를 또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 그런 대작입니다. 지금 게임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콘솔 게임 같은 것들로 이제 옮겨가는 것도 분명히 뭐 흐름상으로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니고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중적인 그런 게임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작품성이 뛰어나고 마이너한 게임입니다. 마이너예요? 네, 굉장히 뭐 피가 난무하고 사실 뭐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럼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이용 불가인데 박수현 씨는 겨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콘솔 게임이 어떤 건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뭔가 콘솔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어디서 하는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콘솔 게임을 조금 잘 알아보려고 플스방이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플스방 혹시 아세요? PC방이랑 뭐 노래방은 아는데 아. 플스방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예, 예.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플레이스테이션의 이제 줄임말이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방. 그래서 그 기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게임을 그리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나 했더니 4시간이 그냥 뚝딱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 연속 4시간을.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예. 종종 갈 것 같아요. 한번 현장 영상도 갖고 와봤으니까 같이 보실게요. 네, 기대됩니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지금 공간이 엄청 아늑해요. 사실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렇게 소파도 있고, 앞에 TV도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앞에 있는 게 게임을 기기예요. 한다고 콘솔 들었어요. 기기. 요거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진짜 이런 석 걸 기자가 보고 얘기한 있어요. 대로 제 비행기를 친구들이 조정하는 하는 거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아직까지 있네요. 저는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디님 오늘 저 어떤 게임 할까요? 오늘은 최근에 화제를 끌었던 풀가이드라는 게임. 풀가이즈? 풀가이즈가 뭐예요? 폴가이즈. 실제로 저에서 막 떨어지네요. 한 수백 번 떨어진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오늘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오늘 목표는 1라운드 통과예요. 1라운드 통과요? 뭐 1라운드 통과야 완전 식은죽 먹기죠. 사실 게임 잘 모르긴 하는데 아직 이게 뭔지 다 모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1시간 컷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퇴근 일찍 하실 것 같아요. 1라운드를 그러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우습게 도전. 봤다가 4시간 예. 순삭. 예. 이게 Fall Guys라고 하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좀 실패한 사람들? 맞아요? 페일이 아니라 폴입니다. 폴. 예. 아 그러네. 저도 전에 그 실수를 지금 해버렸네요. 깨말못의 FALL. 떨어지는 현주소를 떨어지는 사람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중국 있습니다. 사람. 지금. 1라운드에서 자꾸 실패하길래 저는 페일인 줄 이게 알았어요. 네. 특정 그 사람들끼리 모여야 게임이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그 기다리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머. 이 사람들이랑 다 싸워야 돼요? 어머, 나 지금, 어떡하지? 생각보다 40명이 이렇게 캐릭터로 모이니까 많네요. 아이고야. 어머, 벌써 끝났어요. 이게 맞아? 1시간 컷 한다고 했는데. 조금 걸릴지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근데 이번 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기고 지고를 다 떠나서 그냥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두는 올림픽 정신? 다음엔 더 잘하겠죠? 다음 판엔 이길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생각보다 약간 게임 캐릭터의 몸이 너무 둔한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뛰고 싶고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일단 너무 느려가지고 저의 그 만족해주지 못해요. 저의 그 욕구를. 나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막 꿈속에서 뛰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약간 허우적허우적 거리기만 하는 너무 답답한데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귀여워서 봐줍니다, 제가.
저거 봐요. 몸이 움직이고 표정 엄청 몰입되고 막. 실패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왠지 잘할 것 같아요. 트랙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경주해라 결승선까지. 제가 원래 저렇게 미끄러지는 거 잘하거든요. 그냥. 아,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좋아. 제가 저걸 제일 시작 잘했어요. 괜찮아. 스피드 슬라이더. 어떻습니까? 저의 실력. 저건 1등 했던 것 좀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 아닌가? 어머,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안 돼. 6명 남았어. 아니, 5명 남았어. 내가 저 안에 가야 돼. 갔어요. 나 갔어. 어머. 예. 안 쳐주고. 예. 누가 있나요? 자기 만족, 와, 성공했다. 혼자 만족. 너무 뿌듯해. 2라운드 뭐가 나올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다. 아니, 좀 찌라고. 아, 이거 맞지만 말고. 그냥 장애물한테 놀림당하다 끝났어요. 뭔가 기분이 나빠. 나 달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목표했던 1라운드는 끝났네요. 전체적으로 느낀 건 확실히 앞에 화면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PC로 할 때보다 이렇게 TV로 보는 게 훨씬 더 몰입감이 큰 것 같고, 이 콘솔 게임이 생각보다 좀 재밌다고 느낀 게 장애물에 맞거나 뭔가 할 때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캐릭터한테 좀 미안해요. 막 날라와서 맞거나 떨어졌을 때 진동이 막 울리니까 괜히 아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미안해지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릭터랑 내가 동화되는 느낌을 받아서 더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한평생 게임을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다음 학기 학점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남았잖아요. 우리 꼭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1시간 정도만 좀 더 하고 갈게요. 저는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플스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PC방이나 뭐 옛날 전자 오락실 뭐 이런 거만 생각했다가 저 내부 인테리어를 보니까 사실 뭐 가족들이랑 가서 즐기기에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저는 약간 이색 데이트의 공간으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콘솔 게임은 뭔가 작동법을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뭔가 게임 입문자들이 같이 뭔가 가서 게임을 하면서 놀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학창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90년대 후반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처음 나왔거든요. 네네. 집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 때 개똥이라는 친구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처음 가져와가지고 예. 예, 축구 게임을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개똥이와의 축구. 네, 개똥이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은 안 되는데 네.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섭 기자의 친구 개똥이 친구는 섭 기자를 보면 좀 연락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게임이라고 하면 남성들 또 청소년들의 사실 이제 전유물이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플스방 같은 데서 뭐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성들도 이제 게임에 입문할 수 있고 더 그러다 보면 이제 게임 시장의 저변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트렌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뭐 이제 야구나 축구도 사실 과거에는 이제 남성들만 보는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이제 온 가족이 보는 스포츠로 발전을 했듯이 우리 이제 이 게임도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연령별로 성별적으로 좀 다양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정원입니다. 오늘도 섭 기자, 변명섭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합뉴스 경제TV의 연리포터 박수현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 MC님 혹시 좀 좋아하는 노래 최애곡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가끔 들어보다 보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뭐 80년대, 90년대 들었던 노래를 다시 이제 리바이벌해서 부르는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뭐 예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유튜브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그런 노래들을 좀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한두 곡 뽑아준다고 하신다면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 90년대 이제 김건모라는 네. 가수가 아세요? 압니다. 김건모. 그때 이제 100만 장 그 앨범 판매 히트를 쳤던 뭐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알아요. 뭐 아름다운 이별. 그건 모르시는구나.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노래들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 들으면서 뭐 예전 생각도 하고 학창 시절 생각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맞나요? 아름다운 이별. 네, 그거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오늘 네. 스튜디오 영상 딱 녹화 끝나고 나면 바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연리포터가 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른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AI한테 제 목소리를 학습시키고 왔거든요. 이 손가락 하나랑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당장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AI로 노래를 부른다고요? 네, 신기하죠. 근데 뭐 AI가 요즘에 이제 대세고 사실 이제 우리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AI 뉴스, 인공지능 뉴스를 이제 송출하면서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제 AI로 노래까지 한다. 되게 획기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런 걸 두고 AI 노래 커버, AI 립싱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AI 립싱크요?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와닿지는 않네요. 네, AI로 노래를 합성해서 이제 음성을 변환해서 하나의 독창적인 노래를 만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딥러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딥러닝 들어봤죠. 그 예전에 그 이세돌 바둑기사랑 이제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할 때 그 알파고가 뭐 몇천 년 전 기보를 다 학습을 해서 결국에 이제 이세돌 구단을 꺾었을 때 그게 아마 딥러닝 기술을 이용했다.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컴퓨터한테 인간처럼 학습하도록 어떻게 가르치는 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AI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기계가 향후 미래까지를 예측해서 스스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그 기술이 이제 AI 립싱크를 만드는 데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딥러닝도 어찌 보면 이제 큰 개념인데요. 그 밑에 이제 순환 신경망이라는 개념,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이제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연계성을 찾아서 학습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연리포터가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래 같은 것도 스스로 만들어보고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개념은 어느 정도 뭐 잡혀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AI가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따서 그거를 특징을 잡아서 이제 노래 기억을 했다가 다른 노래에 합성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나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기계가 연 리포터의 뭐 발성, 뭐 발음, 그러니까 독특한 특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잡아내서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의 기능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AI한테 제 목소리를 학습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막 어지러워요. 학습시킨 사람인데도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게 사실 막상 기계 활용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한번 영상으로 오늘 보시면서 얼마나 쉽게 녹음을 딸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기 AI 노래 커버를 하러 왔는데요. 지난 회차 때 모루 인형을 만들면서 제가 곰새마리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때 그 가사 그대로 한번 녹음을 해본 다음에 제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저만의 이제 노래를 한번 AI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바로 녹음실로 이동을 해볼까요? 곰새마리 이렇게 저의 노래 실력까지. 가수 같네요. 네.
앨범 준비하는 뭐 아이돌 가수 같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안 되는데. 염리포터의 목소리를 AI한테 읽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입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안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AI가 학습을 끝냈대요. 그래서 한번 다양한 버전으로 제가 커버를 시켜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학습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곰새마리를 불렀지만 AI 학습 버전으로의 곰새마리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막 왜 이렇게 기대되지? 이게 제가 원래 저거는 불렀어요. 염리포터의 원본 버전. 맞습니다. 둘째곰, 셋째곰, 첫째곰은 통통해. 이질감이 없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그쵸? 네. 쭉 똑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귀여워. 제가 똥기지만 똑같습니다. 제 귀에는. 예. 진짜 잘한다. 지금 제가 녹음한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으쓱으쓱 할 때 사실 약간 음역대가 높아서 으쓱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곰새마리는 약간 제가 곰새마리를 부른 상태에서 학습시켜서 입혀서 그런지 약간 좀 원본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좀 봤을 때 이거 내가 부른 버전 아닌가? 좀 이렇게 하면서 들었거든요. 다른 노래는 어떤지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합뉴스 경제TV의 버티컬 채널 중에 이제 알고리빙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식테크 내레이션을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입혀볼게요. AI는 어떻게 하게 될지. 재테크. 정말 가까우면서도 먼 단어죠? 나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아, 진짜 그럼 이 구분이 영상을 안 되네요. 주목해주세요. 알고 사는 즐거움, 알고리빙. 재테크 고민 중인 여러분에게 식테크를 저는 소개합니다. 더 신기했던 게 AI 식테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시킨 이게 무슨 경험이 아예 뜻이냐면 없거든요. 식물로 그러니까 돈을 완전 버는 사실 재테크를 초보인데 말합니다. 초보가 했는데도 이렇게 얘는 약간 정말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게 제가 좀 내레이션을 신기했어요. 했었던 거랑 약간 진짜 내가 했었던 거 그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약간 그 불쾌한 골짜기의 느낌이 있어요. 좀 그 기계음 처리, 어미 처리 그 부분에서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완전 제가 했었던 거에 입혀도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AI가 학습된 걸로 처리를 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난 회차 때 콘솔 게임 회차 나왔잖아요. 그거 좀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원MC, 석기자, 저 이렇게 3명이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를 전부 다 제 목소리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나올지 좀 들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저건 좀 안녕하십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다양한 변화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입니다. 아니, 원MC 목소리가 오늘도 너무 성기자 미니언즈 나오셨습니다.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약간 헬륨가스 먹고 리포터. 발음하는 것 부르는 것 같은 같아요. 그런 소리.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왜 이렇게 높아? 저 오늘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참 모르겠네요. 뭐 달라진 거 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모르겠나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서운한데 키로 나빠졌거든요 이번에. 2kg. 네. 네. 알아보셨으면 했는데. 너무 못 듣겠어요.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원MC랑 석기자는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 학습을 시킬 때 조금 키를 높였대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도 섞여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완전 그냥 고음역대로 올라갔거든요. 거의 뭐 음역대를 지금 뚫기 직전이거든요. 너무 웃기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여지껏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던 것들 중에 가장 요즘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제3자가 들으면 그냥 제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석 기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예,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아까 이제 노래 부를 때 곰새마리 노래를 불렀는데 네. 저는 이제 약간 가수 느낌으로 일반 대중가요나 뭐 이런 거를 부르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뭐 저희가 노래를 이렇게 부른 거는 네. 이제 요즘 세상 프로그램으로 나가니까 사실 최대한 뭐 저희가 실을 수 있는 걸로 그냥 부른 거고요. TV에 나가니까. 네. 예. 어차피 AI 학습시킬 때 노래를 부르는 거는 어떤 노래를 부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이 음악을 유튜브 같은 걸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AI로 그렇죠. 만들어서. 네. 그럴 때 원 저작자가 사실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그런 인공지능 노래를 똑같이 만들어서 올렸을 때 그 유튜버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럼 저작권을 내지 않고 수익을 얻는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느낌도 들어서 이런 저작권 개념들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음악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AI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AI가 이제 학습을 할 때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토대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누군가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챗봇 관련해서 딱 생각이 네. 나는데요. 저희 뭐 되게 심심이도 그렇고 네네네. 챗봇 저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챗봇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주로 채팅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SNS의 댓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AI를 학습시켰는데 그렇죠. 네. 이제 자기의 그런 개인 정보라든지 자기가 썼던 그런 글들이 AI 학습되는 데 사용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많아서 한때 조금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딥러닝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이제 자기가 채팅을 했던 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뭐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그린 그림이라든가 뭐 내가 뭐 만든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쓰여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이 분명히 제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작권뿐만 아니라 실현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실현권이요. 네, 실현권. 말 그대로 실제로 연주한 사람들의 권리 아. 뭐 이런 게 실현권인데요. 뉴진스 노래를 불렀을 때 그거는 이제 실현권은 뉴진스한테 있지만 당연하죠. 네, 뉴진스의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불렀다. 그러면 실현권은 뉴진스에 있지만 이 노래의 다른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학습한 목소리, 이 학습한 노래를 뭐 내가 이제 부르는 거는 뭐 내가 듣는 건 상관없지만 이게 이제 다른 SNS라든가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그 저작권, 권리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때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 노래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런 이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I로 합성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브루노 마스라는 네, 목소리를 네. 이용을 해서 브루노 마스가 부른 뉴진스의 하이보이 네, 그걸 이제 하이보이.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권은 사실 뉴진스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브루노 마스가 부른 것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이거를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러면 유튜브 올린 사람이 뭐 이제 그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상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 브루노 마스가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확실히 그런 문제가 될수 경우에 있을 것 이제 그러면 뉴진스의 저작권이냐, 브루노 마스의 저작권이냐, 아니면 이걸 만든 사람의 저작권이냐,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규제들은 없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로 그런 영상들이 어떤 팬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가수 네. 본인이 만들기보다는 그 그렇죠. 가수를 좀 좋아하는 팬들이 이제 영상을 따로 짜깁기를 한다거나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팬심, 순수한 팬심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서 수익이 나고 돈이 이제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권리의 개념, 욕심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각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연 리포터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뭐 곰새마리 노래로 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인기 있는 곡들을 만약에 불렀을 때 혹시 누군가가
또 왜 이런 노래를 불렀어? 우리 노래인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 거 저희- 증명을 보낼 수 네, 있죠. 예. 내용 증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구글은 유니버설 뮤직이라는 네. 곳과 이제 손을 잡고 AI가 만든 그런 노래를 라이선스를 또 부여를 해가지고 그 원 저작자한테 일정 부분의 수익을 준다. 뭐 이런 시도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저작물이라고 해서 너무 배척할 게 아니라 이 저작물을 원 저작자와 어떻게 또 수익 배분을 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AI 뉴스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 AI가 처음에 뉴스를 학습할 때는 그 저작권의 개념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뭐 돈에 관한 이슈는 사실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AI가 많은 학습을 하고 그걸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도 이 저작권 나한테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만드는 플랫폼들도 정당하게 이제 지불을 하고 학습을 해서 내가 만들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돼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AI 노래라든가 뭐 AI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발전을 하면 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AI의 그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